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가 아이가 앞에 있는 걸 못 보고 지나가서 4살 아이가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또 어린이집 버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틀 전 오전 9시쯤에 광주시 두암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파트 도로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63살 윤모 씨가 이렇게 급제동을 했습니다. 갑자기 차가 쏠리면서 어린이집 교사와 교사가 안고 있던 3살 유아가 이렇게 차 안에서 바닥에 쓰러졌고요. 이 아이는 하루 뒤인 어제 뇌출혈로 끝내 숨졌습니다. 보육교사는 경찰에서 어린이집 도착을 앞두고 아이가 보채는 걸 달래다가 가장 먼저 내리기 위해 벨트를 풀고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지금 CCTV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운전기사의 급제동이 비극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아파트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때문에 주행에 불편을 겪자 역주행을 하려다가 다른 차가 오자 급제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씨를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합니다. 요즘 사소한 운전 시비가 큰 싸움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다 보니 이 도로 위에 무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끼어들기로 시비가 붙은 운전자들끼리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서 한 남성이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운전석 차창 너머로 흥분한 듯 대화를 나누더니 갑자기 승합차 운전자가 거칠게 문을 밀치고 밖으로 나옵니다. 서로를 밀치며 뒤엉키더니 SUV 운전자가 승합차 운전자를 마구 때립니다. 통학 차량 안에 있던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주먹을 날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급히 달려가지만 소용없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끼어들기였습니다. 차가 꽉 막힌 도로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자 격분한 SUV 운전자가 내려서 항의하다가 시비가 붙은 겁니다. 어린이집 차가 위험하게 좀 뛰어내리는 시도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양보를 안 해주더라고요, 뒤에는. 저는 이제 거의 박았다 싶었을 정도로, 접촉선고 났다 싶을 정도로. 최근 이렇게 운전 시비가 폭력으로 번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말다툼을 벌였던 상대 운전자에게 차를 몰고 돌진해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고, 재미교포가 끼어들기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스총으로 위협한 뒤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저희 쪽에 총을 딱 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창문을. 격한 주먹 다짐부터 가스총과 위험한 돌진까지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한 다툼이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어린이집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버스 안에 있던 3살 아이가 넘어져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보채는 아기를 달래기 위해서 교사가 안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나연우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25인승 버스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와 중앙선을 가로지르더니 급하게 멈춰섭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3살 남오군은 급정거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져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나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새벽 결국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유족들하고 지금 그런 처리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숨진 나군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교사가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아이를 고치기 때문에 달래버리고 일어나고 안전대 풀고 안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지셔가지고 어린아이는 모서리에 이마를 찐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장소는 목적지인 어린이집과 불과 수십 미터 거리였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윤 씨는 이곳 가운데 노란 선을 가로질러 가려다가 마주오는 차를 보고 놀라 급정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운전기사 윤모 씨를 입건하고 해당 교사도 과실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안전 규정을 강화한 어린이 통학 차량 제도가 시행된 오늘 지역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현장을 점검해봤더니 제도 따로, 현실 따로였습니다.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조교사 없이 혼자 내리던 남자 어린이가 학원차에 끌려갑니다. 문에 옷이 낀 건데 머리를 심하게 다쳐 결국 숨졌습니다. 전국에서 이 같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폭 강화된 관련법입니다. 반드시 황색 차량에 어린이 안전띠와 안전 발판을 갖춰야 합니다. 어린이차 표시등 설치까지 모두 7가지의 필수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이런 안전 장치들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아동 통학 차량으로 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정법 시행 첫날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차량 색깔은 제각각이고 어린이차 표시등은 대부분 설치가 안 됐습니다. 아예 법이 개정된 줄도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 이거 뭘 몰라가고. BAT에 수사경에 안전운전이 들어오기. 그것도 다 설치가 다 돼. 여기도. 안전 불감증도 여전했습니다. 운행 중인 통학버스를 세워봤습니다. 유치원생 어린이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 설치가 애들 건 다 안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되어 있는데 그냥 안 맸던 거네요, 오늘은 지금. 심지어 몇몇 통학 차량들은 스스럼 없이 신호 위반까지 합니다. 법규를 위반하실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2배 부과됩니다. 앞으로 6개월간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가지고 이후에는 저희가 집중 단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마련된 제도인 만큼 아이들 안전을 위한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어린이들이 타는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위험한 순간이 많은데 어른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큰 부상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한혜영 기자입니다. 하천에 통학버스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한 버스가 갑자기 언덕 아래로 밀려나 하천에 떨어진 겁니다. 버스 안에는 3살에서 5살 어린이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탄 보조교사가 아이들이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단단하게 매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불과 사흘 전 경기도 용인에서는 태권도장 통학버스에 탄 6살 양모양이 차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 차에는 인솔교사 없이 어린이 6명만 타고 있었고 안전벨트를 차지 않아 양양은 우회전을 하다 열린 차문 사이로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세리미법을 충실히 지킨 통학버스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세리미법은 어린이 통학 차량엔 안전벨트와 보호표지 등을 갖추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했습니다.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리고 아이가 통학버스에 타고 내릴 때는 보호자가 반드시 같이 있도록 했습니다. 안전교육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른들이 작은 노력만 기울여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차량들이 안전장치들이 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잘 부착되어 있는 그 안전장치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숙련이 덜 된 거죠, 우리 그 운전자 분들은. 모든 걸 짐작으로 바쁘다는 시간적인 이유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 결국 어른들의 주의와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한혜원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을 강화한 세리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험한 운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한 학부모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의 안전불감증 운행 실태를 1년 동안 촬영해 KBS에 제공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가 쉴 새 없이 스마트폰을 만집니다. 뒷차가 경적을 울리자 그제서야 급하게 출발합니다. 이 운전자는 주행 중인데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통화를 하느라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합니다. 빨간불인데도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고 일반 고속버스로 어린이들을 태워 나릅니다. 통학버스에 혼자 오르는 어린이들. 일부 어린이들이 주변에 쪼그려 앉아 있거나 서 있지만 있어야 할 통학도우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사람들은 두 남매를 둔 평범한 학부모.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돼
위험한 운행이 눈에 띌 때마다 촬영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촬영한 영상은 150여 건, 이 중 70여 건은 위법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저희들이 촬영하면서도 이건 정말 아닌데 이건 정말 너무하다 이런 경우가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는 1,200여 건, 40명이 숨지고 2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박선정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견인차와 어린이집 차량이 충돌해 어린이 6명을 포함해 8명이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고의 원인이 과속과 신호 위반인 것으로 보고 과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견인차 한 대가 왕복 4차선 도로를 내달리다 노란색 어린이집 차량과 충돌합니다. 견인차는 두 바퀴를 구른 뒤 옆으로 넘어지고 어린이집 차량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집 차량에 타고 있던 어린이 6명을 비롯해 8명이 다쳤습니다. 사람들 펼치고도 좀 지나서 봤죠. 저는 트러블에서 갔으니까 저는 그 차를 봤거든요. 끝까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왔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경찰은 과속이나 신호 위반이 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이고 차량의 위치와 동선 등을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발생된 그 타이어 흔적이라든지 배인 흔적 등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이 흔적들을 가지고 사고 당시 충돌 자세, 충돌 지점, 그 사고 차량들의 속도 등을 이제 분석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사고 충격으로 파손된 차량 블랙박스를 경찰청으로 보내 영상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도로 주변에 단속 카메라나 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과실을 가리는 데는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늘 아침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경찰 순찰차가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순찰차가 신호위반을 해서 난 사고였는데 아이들이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안전띠가 대형 사고를 막았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찌그러지고 부서졌습니다. 순찰차도 운전석 부분이 움푹 패여 망가졌습니다. 두 차량이 한 다리 앞 도로에서 충돌한 건 출근 시간대인 오전 9시 30분쯤. 직진하던 두 차량은 충돌을 피하려다 도로 옆 가드레일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저는 가드를 받으시고 뻥소리 났지. 그렇게 내다보니까 경찰차하고 어린이차하고 부닥쳐 있더라고. 이 사고로 통학 차량에 타고 어린이집에 가고 있던 3살에서 7살 사이 어린이 6명 등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이들은 일단 특별한 외상은 없는 상태지만 나이가 어린 데다 일부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어린이집 차 앞부분이 전부 망가질 정도로 세게 충돌했지만 다행히 아이들이 모두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순찰차를 운전한 45살 이모 경사는 단체 관광을 온 60대 중국인 관광객이 무단 이탈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했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비행기 시간 맞춰주라 그래가지고 무안공항까지 가야 돼요. 비행기가. 사이렌 울리고 급히죠. 못때까지. 경찰은 이 경사를 입건하고 감사실 조사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순찰차 블랙박스는 갑자기 실행이 되지 않는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네, 이렇게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 앞에는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학원차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학원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창원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어린이들의 학교 시간에 맞춰 학원 차량들이 정문으로 들어섭니다.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어린이들을 데리러 온 차량들입니다. 이처럼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원 차량으로 통학하는 어린이들이 늘어나는데 그만큼 학원차 사망 사고도 새 학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경남에서 발생한 학원 차량 사고의 월별 발생 건수입니다.
1학기와 2학기 초에 전체의 80%인 14건이 발생했습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등하교 시간인 아침 8시와 낮 4시가 가장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개학 첫날부터 경찰이 학원차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개학과 동시에 학원차 사고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학원차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지금 다시 보시면은 태우고 내리는데 운전하는 건 확인을 한 적도 있습니다. 보조교사는 없습니까? 이렇게 승하차를 돕는. 네, 지금은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운전자에게 내린 처벌은 차선 위반과 같은 과태료 7만 원이 전부입니다. 보조교사가 없는 차량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난 것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도내 전경찰서가 3월 10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등 운영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교육을 실시한 이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보조교사 없는 학원 차량과 체육관 차량에 대한 법적 제도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경찰의 계도성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중학생들이 아버지 몰래 차량을 몰다가 100여 미터 아래 낭떠러지로 굴렀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모두 무사했는데요. 다 안전벨트 덕분이었습니다. 이규명 기자입니다. 폐차장 앞차기에 눌린 듯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차량 일부는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산 중턱에 반쯤 파묻혀버렸습니다. 굽은 고갯길을 달리던 승합차가 운전 미숙으로 도로를 벗어나 100여 미터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한 겁니다. 운전자는 10대 중학생. 어젯밤 아버지 몰래 차를 갖고 나와 친구를 태우고 30여 킬로미터를 돌아다니다 기어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나 10대 중학생들은 거의 다친 데 없이 차 밖으로 나와 스스로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배 빠졌네요. 그냥 눈뜨니까 차 밖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차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네요. 구사일생의 비결은 안전벨트였습니다. 사고 차량은 60도 경사지를 수십 차례 굴렀지만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배경표를 굴렀는데도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2명 다 안전벨트를 맸기 때문에 그 정도 경상이었던.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위험을 75%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 3일에도 학원 통학버스가 3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지만 안전벨트를 한 어린이 12명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안전벨트는 생명의 끈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인천 원당동에 사는 17살 송모군. 지난 10일 새벽 1시쯤 집 근처 도로변에서 차량 열쇠가 꽂힌 채로 세워진 관광버스를 발견하고는 차에 올라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무면허였던 송군은 경기도 강화, 파주, 고양을 거쳐 모두 200여 킬로미터를 운전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습니다. 송군은 운전을 마친 뒤 6시간 만에 차량을 원래 있던 자리에 주차하고 태연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사이 벌어진 일이라 관광버스 운전기사도 버스가 없어진 사실을 전혀 몰랐던 상황. 하지만 송군의 범행은 차량을 가로채 운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의 신고로 들통났습니다. 평소 그렇게 한대요. 부착부대 넣고 문만 잠그고 하신대요. 불장인 것 같아요. 경찰은 송군을 무면허 운전과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가 아이가 앞에 있는 걸 못 보고 고속도로에선 아찔한 교통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반대편에서 승용차가 마치 새처럼 날아와 관광버스를 덮치면서 한 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습니다. 도쿄에서 최우원 특파원입니다. 일본 아이치현 도메이 고속도로. 달리는 관광버스 정면을 향해 거대한 물체가 날아듭니다. 이 물체는 1톤 무게의 승용차로 충돌과 함께 버스 앞부분은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버스 운전자와 승객 4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飛んできた途端にガラガラってすごい音がして、これも死んじゃうんじゃないかと思っちゃったもんですから。 일본 경찰은 승용차가
왼편 안전벽에 충돌한 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반대편 중앙분리대로 내달렸고 중앙분리대 아래 흙 둔턱을 타고 치솟아 오르면서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고속버스 위를 날아 덮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もうガラスの破片がもう雨みたいにバーって顔から何か全部降ってきて 사고 승용차는 숨진 60대 의사가 수리 중인 자신의 차 대신 쓰기 위해 빌린 차량이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현장에 속도를 줄이려는 스키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줄지어 서행하고 있는 차량들 뒤로 고속버스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달려옵니다. 앞에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고도 수십 미터를 더 밀고 나간 뒤 중앙분리대 근처에 가까스로 멈춰섭니다. 지난 11일 오후 3시 28분쯤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둔내터널 인근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승합 차량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부서져 있는 차체가 끔찍했던 사고 당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70살 김모 할머니 등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버스차하고 스트레스하고 붙어 아예 껴있는 상태였고요. 갔을 때는 맨 뒤에 타신 분들은 좀 껴있으셨고 파편들 저기저기 튕겨져 있었고. 사상자는 모두 충남 당진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구경하러 왔다가 돌아가던 노인들이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전방에 공사 구간이 있어 2개 차로 가운데 1개가 사라지는 곳입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 49살 정모 씨로부터 졸음운전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구속 여부는 이제 검찰에서 판단을 할 거고 만약에 그 결과에 따라서 사건은 평창에서 이제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검찰로 송치를 하죠. 영동고속도로에선 지난해 7월에도 봉평터널 부근에서 관광버스가 차량 5대를 연쇄 추돌해 4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쳤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지점에서 불과 6.4km 떨어진 곳이었는데 이때도 사고 원인은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조승현입니다. CJ 헬로비전 You can still look your best, even after facing the worst, like 25-hour days, sleepless nights, harsh makeup. All of that's just no match for this. Crystal clear skin, ready for anything. 채널A가 사고버스 운전기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이 버스기사는 출입문이 가드레일에 막힌 데다 소화기 불량으로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버스기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기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고버스 운전기사 48살 이모 씨는 사고 당시에 긴박했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진화에 나섰지만 실패한 이 씨. 버스에서 왼쪽에 불이 붙었는데 내가 불을 끄려고 운전석 뒤에서 전기를 끄고 피를 빼려 하니까 피는 안 빠지더라고. 결국 이 씨는 출입문이 가드레일에 막힌 데다 불까지 번지자 소화기로 창문을 깨고 승객들을 탈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소화기로가 창문을 깨거든요. 창문을 깨지니까 이게 좀 영향을 빠져나갔고. 그러나 앞쪽에 탑승했던 승객 일부만 버스를 빠져나왔습니다. 불려고 난 뒤에 우성우성 했더니 연료가 꽉 차보니까 못 빠져나왔죠. 일각에서 제기된 과속이나 운전자 과실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안전벨트를 다 했는데 6km. 그러나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오늘 새벽 기사 이 씨를 교통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저희가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4명이 숨지고 3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던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추돌 사고 속보인데요. YTN이 사고 발생 직전 버스가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추가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본 이후에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버스 기사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네, 강원지방 경찰청입니다. 예, 버스 기사가 조금 전에 결국 졸음운전 사실을 시인했다면서요. 네, 관광버스가 사고 직전 이 차선과 갓길을 위험하게 넘나드는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경찰도 오늘 새벽 이 영상을 확보하고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버스 기사는 조금 전 병원에서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운전 도중에 너무나 졸려서 껌을 씹는 등 잠을 깨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고 직전까지 멍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최초 진술과 어제 조사에서는 버스 기사는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경찰이 오늘 YTN 보도 영상을 보여준 뒤 캐물었더니 주장을 번복한 겁니다. 단속 영상을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평창 휴게소 인근에서 버스가 휘청거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운전기사는 그 당시 자신이 졸았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밖에 사고 전까지 버스 기사의 동선도 확인이 되는데요. 사고 전날 숙소가 아닌 버스 안에서 잠을 잔 뒤에 오전 6시에 일어나 강릉 오죽헌과 삼척 환성물 등 동해안 지역 관광지를 운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버스 기사의 휴대전화 사용 여부 조사에서는 통화 기록이나 통신 기록은 없었고요. 전자식 정속 주행 장치죠. 크루즈 기능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버스 기사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서 애초 사고 원인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봤는데요. 이미 공개된 이 추돌 당시 영상과 함께 이번에 YTN에 의해 드러난 영상까지 이 인터넷과 언론에 공개된 블랙박스 화면 2개가 사고 원인 조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결국 무리한 운행이었는데 참변으로 이어졌군요.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을 시인한 만큼 경찰은 오늘 저녁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혐의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인데요. 이 교통사고 특례법에 과실치사상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되고 추후 재판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강원지방경찰청에서 YTN 지환입니다. 네, 봄 향기가 짙어지면서 나들이 떠나는 분들 많다 보니까 관광버스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광버스가 충돌하면서 28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신호에 걸린 관광버스가 정지선에 맞춰 섭니다. 뒤따라 승용차도 서고 마지막으로 지게차가 정차하는 순간 덤프트럭이 갑자기 정지선에 선 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객과 승용차 운전자 등 28명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버스 승객들은 안전띠를 매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신호 위반한 덤프트럭이 우측 방향에서 우회전하는 SUV 차량을 1차 충격 후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하는 관광버스 등을 덮친 사고입니다. 광역버스가 강력버스를 들이받은 현장을 놀란 승객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넉 대와 승합차 등 모두 5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등 4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광역버스 운전자가 정차에 있던 앞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터졌다 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버스 사고. 봄 행락철을 맞아 버스 승객들이 많아지는 만큼 버스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단풍 구경을 가다 4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친 관광버스 사고.
갑자기 끼어든 회색 소나타 운전자 76살 남성 윤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 씨는 사고 직후 300m 전방 갓길에 차를 세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고를 유발한 줄은 몰랐으며 다른 사람들이 대신 신고할 것으로 생각해 그냥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본인이 신고 한번 하려고 가변 차로로 이렇게 정차했는데 뒤에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신고를 안고 그냥 출발은. 경찰은 윤 씨를 일단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유발한 걸 알고도 달아난 사실이 드러나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관광버스가 윤 씨의 승용차 앞에서 넘어지는 장면이 녹화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주변 고속도로 CCTV를 분석해 윤 씨의 차량이 충북 영동 나들목을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운전자를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윤 씨를 경기도 동두천 자택에서 붙잡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오늘은 가고 싶은 곳을 그린 어제 저녁 충북 단양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던 대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4명이 다쳤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버스가 도로 아래에 고꾸라져 있습니다. 주변은 각종 파편들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고속도로 밖으로 추락한 건 어제 오후 5시 40분쯤. 5m 아래로 굴러떨어진 사고버스는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버스는 금호공대 학생 44명을 태우고 경북 구미에서 강원 원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62살 이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대부분 나와 있거나 앉아 있거나 이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운전자는 차 안에 끼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학생들도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전벨트를 좀 매고 있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천만다행으로 좀 덜 부상을 입어서. 경찰은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임금이 날았고 지난해 10월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울주군 관광버스 화재 사고 이후 출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비상탈출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광버스 안전대책이 강화됐습니다. 본격 행락철을 맞아 KBS 취재진이 현장 상황을 점검해봤는데 사고 위험성은 여전했습니다. 현장 추적 박영민 기자입니다. 관광버스들이 줄지어 고속도로를 내달립니다. 경찰 차량이 요란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는 버스를 추적합니다. 단속 경찰관과 관광버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알코올 기운이 가득한 버스 안. 승객들은 아직도 흥에 취해 있습니다. 안전 규정은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
밤에도 비상탈출용 망치를 쉽게 찾도록 붙여야 하는 형광 테이프는 붙인 흔적조차 없습니다. 불이 났을 때 탈출에 필요한 비상망치는 의자를 딛고 올라서야 겨우 꺼낼 수 있습니다. 이거 혹시 어디를 때려야 되는지 알죠? 비상망치는 창문 가장자리를 가격해야 하는데 승객 안전을 위해 이런 내용은 출발 전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 받으셨어요? 불 났을 때 119 신고해야지요. 소화기 설치 위치도 쉽게 찾기 힘든 곳입니다. 이 버스에 비치된 소화기의 위치는 이렇게 차량 뒤쪽에 놓여져 있어 위급상황에 찾기 힘듭니다. 승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비상시 행동 요령을 알려줘야 하는 기사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우리 승객분들은 아무리 학생들이라도 이거 꺼내갖고 망치갖고 깨고 못나갑니다. 지난해 10월 울산시 울주군에서 관광버스 화재 사고로 승객 10명이 숨진 후 안전규정이 대폭 강화됐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디로 탈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중 대형버스 사고 건수는 1,090건. 이 가운데 약 20%인 216건이 봄철 행락철인 4월에서 5월에 집중됩니다. 현장 추적, 박영민입니다. 관광버스 사고는 났다 하면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본격적인 관광철인데 관광버스의 안전관리가 좀 나아졌는지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광버스들이 줄지어 고속도로를 내달립니다. 경찰 차량이 요란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는 버스를 추적합니다. 단속 경찰관과 관광버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알코올 기운이 가득한 버스 안. 승객들은 아직도 흥에 취해 있습니다. 안전규정은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 밤에도 비상탈출용 망치를 쉽게 찾도록 붙여야 하는 형광 테이프는 붙인 흔적조차 없습니다. 불이 났을 때 탈출에 필요한 비상망치는 의자를 딛고 올라서야 겨우 꺼낼 수 있습니다. 이거 혹시 어디를 때려야 되는지 알죠? 비상망치는 창문 가장자리를 가격해야 하는데 승객 안전을 위해 이런 내용은 출발 전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 받으셨어요? 불 났을 때 119 신고해야지요. 소화기 설치 위치도 쉽게 찾기 힘든 곳입니다. 이 버스에 비치된 소화기의 위치는 이렇게 차량 뒤쪽에 놓여져 있어 위급상황에 찾기 힘듭니다. 승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비상시 행동 요령을 알려줘야 하는 기사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우리 승객분들은 아무리 학생들이라도 이거 꺼내갖고 망치갖고 깨고 못나갑니다. 지난해 10월 울산시 울주군에서 관광버스 화재 사고로 승객 10명이 숨진 후 안전규정이 대폭 강화됐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디로 탈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중 대형버스 사고 건수는 1,090건. 이 가운데 약 20%인 216건이 봄철 행락철인 4월에서 5월에 집중됩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네, 어젯밤 강원도 원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8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충북 청주에서는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관광버스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56살 이모 씨가 신호대기 중이던 관광버스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이 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들이 타고 있지 않아 승객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앞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며 음주 또는 졸음운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단독주택 한 채가 화염과 연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젯밤 8시쯤 84살 임모 씨가 혼자 살고 있던 집에서 불이 났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해 임 씨가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임 씨는 불이 난 뒤 집 밖으로 빠져나오려다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에는 서울 역삼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 식당에서 불이 났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방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식용유를 이용해 치킨 너겟을 조리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본격적인 봄 날씨 속에 관광버스 타고 꽃놀이 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관광버스들이 이 안전을 무시한 채 속도 제한 장치를 풀거나 정원보다 많은 손님을 태워 적발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관광버스 앞부분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앞서가던 또 다른 버스를 추돌해 승객 2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겁니다. 지난해엔 고장으로 멈춰선 관광버스를 화물차가 들이받아 승객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모두 관광버스를 타고 봄꽃놀이를 가다 벌어진 사고입니다. 지난해엔 봄철 관광버스 사고가 28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광버스는 시속 110km를 넘지 않도록 속도 제한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승차 정원도 준수해야 합니다. 봄꽃 축제가 한창인 관광명소의 주차장. 관광버스 운전석에 있는 속도 제한 장치에 측정 장비를 연결해보니 최고 속도 설정 값이 시속 128km로 나옵니다. 속도 제한 장치를 불법 개조해 과속 운전을 해온 겁니다. 탄력 붙을 때만 110 넘어갈 때가 있고 아주 미식됐긴 했는데. 정원이 21명인 관광버스엔 승객 24명이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의자를 불법 개조해 3명을 더 태운 겁니다. 보조의자인데 그걸 달았죠. 어르신들이라 살살 오면 된다 생각하고 왔어요. 위험하기야 위험하죠. 적발된 운전기사에겐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안전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관광버스는 996대, 1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산악회 회원 4명이 숨진 전세버스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유발한 차량을 찾는데 경찰 수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사고버스에 정원을 초과해서 탑승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현경 기자입니다. 3차로를 달리던 전세버스 앞으로 흰색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버스가 피하려고 다른 차로로 방향을 트는 순간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다 가드레일을 받고 넘어집니다. 경찰은 4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이번 사고의 출발점이 된 이 흰색 승용차를 찾고 있습니다. 버스와 직접 부딪힌 건 아니지만 사고를 유발한 뒤 달아나 뺑소니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사고버스 블랙박스 화면으로는 번호판 식별이 어려워 현재까지는 흰색 소나타 차량이라는 사실만 확인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화면 정밀 분석과 함께 주변 CCTV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가 확정되는 정원 초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원 46명의 사고버스에 49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초과 탑승한 인원이 어디에 타고 있었는지 또 사고 과정에서 이들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 정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경입니다. 휴일인 어제 경부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가 넘어져 4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무리한 끼어들기 때문에 난 사고로 보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3차로를 달리던 관광버스 앞으로 오른쪽에서 갑자기 흰색 승용차가 끼어듭니다. 휘청한 버스는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고 넘어집니다. 어제 오전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 분기점 부근에서 난 이 사고로
승객 75살 이모 씨 등 4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는데 8명은 중상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산악 회원들로 단풍놀이차 전북 완주 대둔산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내라고 총무가 몇 번 방송을 했고 안전벨트 맸기 때문에 우리 배롱대롱 매달려서 다 쓰는 거죠. 안 맨 사람이 죽여다 나간 것 같아요. 경찰은 관광버스 운전자 55살 이모 씨가 무리하게 끼어들기 한 승용차를 피하려다 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방향지시 등을 켜고 차간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자기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서 그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꺾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경찰은 관광버스 기사를 상대로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하고 버스 앞에 끼어든 승용차를 추적해 과실이 확인되면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어제 발생한 거제 통근버스 추락사고 오늘 현장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정원보다 더 태우고 또 안전벨트 안 매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거듭 절감하게 되는데요. 부정석 기자입니다. 2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친 조선소 통근버스 추락사고가 발생한 거제 14번 국도입니다. 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과 도로공사 관계자들이 휘어진 가드레일과 타이어 흔적을 조사합니다. 사고 경위에 대해 가지고 공학적으로 분석하여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버스엔 탑승 정원보다 14명이 많은 6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이어지는 휴가를 앞두고 퇴근을 서두르는 직원들이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결국 자리에 앉지 못한 승객들은 좌석 사이 통로에 손잡이 없이 서 있다 속수무책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첫 차를 빨리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서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조금 더 많이 직원이 몰려서 탑승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좌석에 앉아있던 직원 상당수도 안전띠를 매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굴러 떨어지는 버스 안에서 좌석 밖으로 이리저리 튕겨져 나가 피해가 컸습니다. 그 매는 사람은 매고 그 습관이라 해서 또 귀찮다 가면서만 매고. 경찰은 통근버스의 블랙박스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버스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만큼 정비 불량이나 차량 기람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밤사이 직원들을 태운 통근버스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추돌해 9명이 다치는가 하면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통근버스가 승합차를 추돌한 채 멈춰 서 있습니다. 차량 앞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혹시 안에 사람 있나요? 다 내리셨어요? 어제 오후 10시 15분쯤 경기도 화성시 상신 지하차도 안에서 25인승 통근버스가 산타페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54살 여성 김모 씨 등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앞서가던 산타페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보다 앞선 오후 7시 30분쯤에는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만남의 광장 인근에서 달리던 K3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엔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제주도의 한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도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소나타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3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제주도의 또 다른 호텔에서는 유리창 교체 작업을 하던 인부가 10여 미터 높이의 작업차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전북 고창에서 통근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하면서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또 서울 쌍문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불이 나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을 강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전북 고창군 상하면의 한 고갯길에서 37살 신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통근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신 씨 등 2명이 숨졌고 임신부 35살 이모 씨와 버스 승객 등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추월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에는 대전시 문지동에서 33살 유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차 6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유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앞서 어젯밤 9시 10분쯤에는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에 있던 폐기물 3,000톤이 타 소방서 추산 1,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아파트 5층 36살 이모 씨의 집에서도 불이 나 내부 30여 제곱미터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외출한 사이 불이 났다는 집주인 이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전북 고창에서는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서울 도봉구에서는 아파트에 불이 나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나리 기자입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오후 5시 반쯤 전북 고창군 상하면에서 통근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집 창문 밖으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는데 다행히 주인이 외출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가재도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서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폐기물 3,000톤이 불에 탔고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 풍부하게 지금 여기 클라우드가 있어 제대로 좋다. 물타지 않아 제대로다. 제대로 만든 진짜 맥주 클라우드. 승강장을 지나쳐 대합실 일부까지 덮친 열차 위로 건물들의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공중으로 솟구쳤다 승강장 지붕까지 무너뜨린 열차의 척하는 심하게 찢겨지고 구겨져 있습니다. 사고는 종착역에 이른 통근열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역사로 들어서다 콘크리트 보호대를 들이받으면서 일어났습니다. The ceiling is kind of collapsed on top of a portion of the train, and there's, as you can imagine, there's wiring and there's water pipes and things that are just, there's just stuff everywhere. 이 사고로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 1명이 숨졌고 1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중태입니다. 특히 오전 출근길 승객들이 환승을 위해 열차에 처음 2칸에 몰리면서 사고의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이 역에서 내려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뉴욕 시내로 바로 들어설 수 있어 직장인들의 이용이 많다는 곳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열차에는 과속 시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치는 원래 지난해 말까지 설치해야 했지만 각 주의 교통당국이 미 의회를 상대로 연장을 요구하는 바람에 설치 기한이 3년 미뤄졌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고속도로에선 아찔한 교통